이렇게 타겟, 컴패리터, 아웃컴 코호트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조건으로 이제 코호트를 뽑을 거고, 그럼 이제 저희가 코호트 설계를 할 때 인클루전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환자들이 한 번 더 뽑히게 될 거고요. 이렇게 퀄리파잉 된 컴패리터 코호트, 타겟 코호트 이렇게 뽑힐 거고, 실제로 에스티메이션 쪽 실제 통계 분석에 쓰일 타겟하고 컴패리터 쪽의 환자군들을 한 번 더 축소를 시킬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각각 뽑힌 환자들과 이 아웃컴이 발생 환자들의 이제 교집합을 저희가 찾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교집합을 찾을 때에 이제 아웃컴으로 이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 타임 윈도우 기간이 이제 저희가 타임 앤 리스크라고 하는 개념의 그 타임 윈도우 기간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어, 코드 설계를 하실 때에 요런 이제 각 환자들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요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CDM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환자 개개인별로 그 환자의 기록이 시작되는 날짜를 의미하는 요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스타트 데이트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환자의 기록이 끝나는 날짜인 요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엔드 데이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 환자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라니티딘 투약받은 환자군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에 코트 엔트리 이벤트로 저희가 라니티딘 투약이 시작됐을 날짜를 저희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그 환자는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환자가 코호트에 들어온 그 날짜가 저희가 인덱스 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는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코호트 데피니션을 하게 되고요. 그 환자가 코호트에 들어온 이벤트가 찍히는 날짜가 있고 그 환자가 코호트에서 나가는 날짜가 또 코호트 엑시트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제 코호트 엑시트 날짜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뭐 어떤 진단을 받았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다. 혹은 어떤 진단명이 없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인클루전 조건하고 익스클루전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이 언제 걸렸는지 이 환자가 그럼 라니티딘을 먹고 바로 암이 걸리면 이것도 이제 암이 걸린 환자로 우리가 취급을 할 거냐 아니면 일정 기간 좀 이 약의 영향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를 한 이후에 이제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을 좀 잡아줄 거냐. 이렇게 요 타임 앤 리스크 시작 기간도 저희가 이제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 앤 리스크 스타트 기간, 그리고 타임 앤 리스크가 끝나는 기간. 요런 저희가 아웃컴을 보는 타임 윈도우도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니티딘 복용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습을 보여드릴 내용들이 이제 요 내용인데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로 라니티딘 성분의 약물을 14일 이상 투약을 받기 시작했을 때에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겁니다. 요 이벤트가 이제 최초로 발생을 했을 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거고요. 요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에 30일 동안의 진단 기록을 봤을 때 소화기 계통의 염증 질환을 최소 한 번 진단받아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다 조회해 봤을 때 다른 H2 블로커 약물의 처방 기록이 없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익스클루전 조건을 또 하나 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웃컴으로 보는 요 암 진단 기록이 과거에 없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또 하나를 줄 겁니다. 그리고 코호트 엑시트 조건으로는 요 라니티딘 투약이 종료될 때에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타임 앤 리스크는 요 라니티딘 투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서부터 365일까지 저희가 암이 발생했을 때에 요 환자가 암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디텍션을 하는 그 기간으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를 좀 짧게 잡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시연에서 보여드리는 요 교육용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1년 단위로 짧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길게 해도 어차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디자인하실 때에는 요 팔로우 기간을 훨씬 더 뭐 2년, 3년 더 길게 이제 잡아주셔도 됩니다.
대조군은 이제 다른 ACE2 블로커를 복용한 코호트인데요. 아까 라니티닌에서 이제 약물만 스위치돼서 디자인을 이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틀라스에 돌아가서 이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에서 이 코호트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뉴 코호트 이걸 눌러서 새로운 코호트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뉴 코호트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쓸 라니티딘 코호트를 이렇게 디자인할 거고요. 라니티딘 이렇게 제목을 기입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지금 여기가 막 이렇게 변하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장이 잘 되면은 여기에 코호트 넘버 몇이라고 이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코호트 넘버 2720번이 이 라니티딘 코호트의 넘버로 이제 부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저장이 잘 된 거를 보시면은 이제 설계를 이제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지정해 주는 부분 그리고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지정해 주는 부분 그리고 코호트 엑시트 조건을 지정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코호트 에라스를 지정해 주는 부분 이렇게 크게 4개의 섹션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이제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설계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라니티딘을 14일 이상 투약받기 시작한 날을 엔트리 이벤트로 지정을 할 거고 이 이벤트가 각 환자별로 여러 번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초에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add initial 이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엔트리 이벤트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약물 정보를 볼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테이블이 이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 이렇게 2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성분명 기반으로 그냥 하는 거고 그다음에 30일 이내에 재처방이 이루어졌으면 그냥 연속 처방으로 간주할 거기 때문에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사용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드러그 에라를 누르고요. 이제 요 화면까지 오셨으면 이제 요 버튼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임포트 컨셉 셋 눌러주시면 아까 제가 만든 요 타겟 라니티딘 컨셉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아까 만들었던 컨셉 셋을 요 데피니션 쪽으로 이제 불러와 주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와 주셨으면은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 요 컨셉을 조회해 볼 거야 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add attrition 요 버튼을 한번 더 눌러봐 주시면은 또 줄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요 이벤트가 라니티딘 처방받은 이벤트가 여러 번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초의 기록일 때에만 이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요 first exposure 조건을 이렇게 한번 줄 거고요. 그러면은 요 이벤트가 여기 for the first time in the person's history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쭉 기록들을 다 조회해 봤을 때 이 이벤트가 무조건 최초여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리고 랭스 크리테리아라고 있습니다. 에라 랭스 크리테리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14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그 greater or equal to에서 여기에 14 이렇게 저장을 해서 14일 이상 요 약물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거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부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트리 이벤트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요 아래쪽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워시아웃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임상 디자인을 하실 때에 요 이벤트, 엔트리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뭐 다른 약물은 처방받은 기록이 없어야 되고 암 진단 기록도 없어야 되고 이러려면은 요 이벤트 이전에도 병원에는 데이터가 이 환자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지만 이 환자를 이 데이터 분석 연구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워시아웃 피리어드를 주기 위해서 그 연속적인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의 데이터가 최소한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데이터 기준을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 왼쪽에는 요게 인덱스 데이트 before로 해서 제가 여기에 최소한 30일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30days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라이트 센서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덱스 데이트 이후로도 데이터가 최소한은 며칠은 확보되어야지만 이 연구에 쓸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쪽 뒤쪽에다가 이제 뭐 60일 이런 식으로 하면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뭐 최소 60일은 데이터가 확보되어야지만 이 연구에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연 연구에서는 요 애프터 쪽은 그냥 제로 데이로 하고요. 비포 쪽에만 이렇게 30일,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최소한 30일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요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옵션은 요 엔트리 이벤트로 지정한 요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에. 그래서 그 모든 이벤트들을 다 사용을 할 건지 요걸 올 이벤트로 하게 되면은 그 환자가 여기에 정의된 이벤트가 여러 번 발생을 했을 때에 여러 번 코호트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리스트 이벤트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 여러 번 기록 중에 가장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주게 되게 그 코호트에 들어오게 되고 레이티스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 여러 이벤트들 중에 가장 마지막 이벤트에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고요. 저는 이제 얼리스트 이벤트로 할 거고 제가 어차피 요 위에 for the first time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록 중에 가장 처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 이벤트를 한다든지 레이티스트 이벤트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 환자가 가장 처음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코호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얼리스트 이벤트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요런 옵션은 빈도 기반의 연구를 할 때는 이제 요런 옵션을 주시면 안 되고 이 환자가 가장 이게 신환인 경우에 나이브한 환자들을 뽑을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조건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리미테이션 조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전 크리테리아 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초록 색깔 뉴 인클루전 크리테리아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 이제 과거에 그 소화기 계통의 염증 질환이 있었던 경우 30일, 과거 30일 이전에 있었던 경우를 한번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이제 인클루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클루전 1 조건 여기 요 조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적어주시고 여기 Add Criteria to Group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셔서 요 Condition Occurrence 요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진단 조건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요 컨디션 어커런스 잘 불러와줬으면 여기 컨디션 어커런스 오브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메터리 디스오더 오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소화기 계통의 염증 질환을 의미하는 컨셉을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 버튼 누르고 임포트 컨셉 셋해서요. 여기에 이제 그럼 요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system이라고 하는 요 컨셉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요 컨셉을 이제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오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클릭하고 얘의 커서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요 컨셉셋에 들어있는 컨셉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컨셉셋을 이제 임포트를 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에는 요 이벤트가 이제 몇 번 발생했는지 그 빈도에 대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요 디폴트로는 at least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벤트가 최소 한 번 발생하면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최소 2번은 발생해야 된다. 최소 3번은 발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최소 조건인 거고 at most라고 해서 최대 뭐 3번이 발생할 수 있으면 들어온다. 최대 한 번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at most로도 주실 수도 있고 exactly로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딱 정확히 한 번 이게 발생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뭐 정확히 2번 발생해야지만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최소 한 번 이 기록이 있으면은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그럼 며칠 사이에 이 이벤트가 이루어져야지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냐라는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between 30 days before 그다음에 0 days before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 데이트를 포함을 해서 과거에 30일 사이에 이 이벤트가 최소 한 번 발생해야지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New Inclusion 크리테리어를 다시 한번 누르고요. 이제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어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이제 이번 조건은 인덱스 데이트로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 다 조회해봐서 다른 H2 블로커 약 처방 기록이 없어야지만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익스클루전 조건을 줄 건데요. 여기 add criteria to를 다시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서 불러오겠습니다.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을 조회를 해봤을 때에 other H2 블로커 약 기록이 없어야 되는 조건을 줄 건데 일단 other H2 블로커 컨셉셋을 이렇게 import 컨셉셋 해서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이 other H2 블로커 컨셉셋을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고요. 이제는 제외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n리스트 1이면 안 되고 얘를 제외 조건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exactly 0 이렇게 하시면은 요 이벤트가 없어야지만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제외 조건으로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exactly 0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atmost 0, 최대 0번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xactly 0 이렇게 이제 제외 조건을 구현을 해볼 거고요. 요 이벤트가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all days before, zero days before 이런 식으로 과거의 모든 기록을 조회를 해봐서 요 이벤트가 없어야지만 코트에 들어오게 하는 이제 익스클루전 조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익스클루전 조건 두 번째 이제 암 진단 기록이 없어야지 되는 이제 익스클루전 조건 두 번째를 또 이렇게 똑같이 요 add 이번에는 컨디션 어커런스에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add occurrence 테이블 여기에서 import 컨셉셋에서 아까 만들어놨던 요 any cancer 컨셉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불러오게 되겠고요. 요 기록이 all days before, zero days before까지 요거를 반드시 잘 이제 zero days 요런 거 이제 설정해 주실 때 요거 그냥 all days after로 그냥 놔둬 버리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아웃컴을 칸스로 보는 건데 막 아웃컴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간에 대한 설정도 좀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ll days before, zero days before 이것도 제외 조건이니까 exactly zero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인클루전 조건을 설계를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뭐 요것도 이제 올 이벤트로 볼 건지 얼리스트 볼 건지 레이티스트로 볼 건지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엔트리 이벤트를 얼리스트로 봤기 때문에 요 뒤쪽에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도 이제 얼리스트 이벤트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까지 설정하고 제가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서 요 설계가 이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클루전 크리테리어까지 설계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코호트 엑시트 조건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호트 엑시트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옵션은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입니다. 제가 아까 모든 환자들은 그 환자의 기록이 시작되는 observation period start date가 있고 observation period end date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코호트에서 나가는 시점이 observation period end date에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조건이 이 디폴트로 지금 잡혀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라니티딘 투약이 끝나는 날짜에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이제 줄 거라고 아까 디자인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옵션을 쓰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옵션은 이 fixed duration relative to initial event 그러니까 이니셜 이벤트를 기준으로 어떤 그 듀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요 이니셜 이벤트는 저희가 아까 여기 위쪽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에서 정의를 해준 게 요 이니셜 이벤트로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벤트의 조건을 저희가 스타트 데이트로 볼 건지 아니면 엔드 데이트로 볼 건지를 이제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벤트는 라니티딘 약물을 처방받는 이벤트가 이제 엔트리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엔드 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 라니티딘 정보를 이 환자의 기록을 조회를 해봤을 때 이 드러그 에라가 엔드가 되는 날짜가 여기에서의 엔드 데이트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 이 라니티딘 처방 기록이 끝나는 날짜에 바로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엔드 데이트를 이렇게 기준으로 나가게 하고 여기 오프셋은 이 날짜 기준으로
뭐 며칠을 더 붙여주고 나서 나가게 할 건지, 만약에 이렇게 7일 이랬으면은 엔드 데이트 플러스 7일 더 코호트에 머무르게 했다가 코호트에서 엑시트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엔드 데이트에 바로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면 오프셋을 이제 제로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는 무조건 이 환자는 라니티딘 처방 받기 시작하고 나서 모든 환자들 무조건 그냥 한 두 달은 코호트에 머물게 하겠다가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이 오프셋을 60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조건 코호트에 60일 동안 머물다가 코호트에서 나가게 되는 이렇게 설계를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옵션은 드러그 익스포저 조건을 기준으로 이제 언제 코호트에서 나가게 할지를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이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30일 이내에 재처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쭉 연속 처방으로 기록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가 결국 연결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에 드러그 에라 엑시트 데이트로 나오게 되는 드러그 에라 엔드 데이트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연구를 하실 때에 약물에 따라서는 30일 이내에 재처방이 아니라 만약에 이 약물은 좀 반감기가 길다. 체내에 잔류하는 시간이 만약에 긴 약물이다. 그래서 이게 30일은 좀 짧고 만약에 두 달 이내에 재처방이 되면은 그냥 연속 처방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이 약물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혹은 반대로는 7일 이내에 이 약은 재처방을 받아야지 연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 persistence 윈도우를 조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persistence 윈도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 처방이 끝나는 날짜와 다음 처방이 시작되는 날짜의 그 간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일로 되어 있는 게 드러그 에라 테이블인 거고요. 이걸 만약에 뭐 60일로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라니티딘을 기준으로 그런 엑시트 조건을 잡겠다라고 하면 라니티딘을 여기 약물에서 이렇게 불러오고 퍼시스턴스 윈도우를 이렇게 60일로 늘려주고 서베일런스 윈도우는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나서 결국에 끝나는 마지막 날짜에서 며칠을 뒤에 더 붙여서 볼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오프셋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30일을 더 머물게 하겠다. 그러면은 라니티딘 약을 60일 이내에 재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쭉 연결이 돼서 그 코호트에 잔류해 있다가 결국 연결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에 플러스 30일을 더해서 코호트에 나가게 하겠다. 이 조건을 지금 제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 정의한 30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코호트 엑시트 조건을 다르게 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세 번째 옵션 드러그 익스포저 컨티뉴어스 익스포저의 퍼시스턴스 윈도우를 이렇게 조작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베일런스 윈도우도 이런 식으로 그 조작을 좀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엑시트 조건은 세 개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저는 이번 연구에서 이 픽스드 듀레이션, 이 이니셜 이벤트가 이 끝나는 날짜에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는 이제 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제 센서링 이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센서링 이벤트는 요 이벤트가 이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코호트에서 엑시트가 되도록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라니티딘 코호트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라니티딘 제외한 다른 H2 블로커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이 환자의 발생을 하면은 바로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는 센서링 이벤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add 센서링 이벤트에 이 드러그 익스포저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요 아더 H2 블로커 요 약물 발생 기록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에 바로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는 요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코호트 데피니션을 설계하는 부분들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계를 하신 다음에 요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계한 코호트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제네레이션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요거를 그 제가 아까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에는 MPS 데이터들이 쭉 쓰실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2012년 DB부터 2017년도까지 이제 한 개 연도로 이제 끊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쭉 나오고 만약에 2017년 데이터베이스를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제네레이션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엑스포트 쪽 한번 가보시면은 저희가 요 데피니션을 한 요 클릭만으로 저희가 요런 설계들을 했는데
이 설계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어떤 설계를 내가 이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보실 수 있게 쭉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들이 이제 쓰였고 이런 컨셉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제이슨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 연구를 하실 때에 이렇게 코호트를 디자인을 하시고 이 코호트를 만약에 다른 연구자분들한테 이 설계를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게 엑스포트에서 요 제이슨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요 설계가 이제 제이슨 코드 형태로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여기 클릭 뷰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윈도우에서 메모장을 여셔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이 제이슨 코드를 복사해서 저장한 다음에 그 메모장을 다른 연구자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은 이제 다른 연구자분은 이 코드 데피니션에 바로 이 공간에서 이 제이슨 코드 파일 본인이 받은 거를 이제 여기 기존에 이제 디폴트로 있는 제이슨 파일은 삭제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붙여 넣으시고 나서 여기 리로드를 하시면은 그 설계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 아틀라스에. 그래서 제이슨 코드 기반으로 이제 복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SQL을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요 설계를 그 GUI 기반으로 했지만 실제로 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툴은 이런 SQL 쿼리를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요 SQL 쿼리 빌더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요 포스트그레 SQL로 요 설계에 대한 SQL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포스트그레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계를 한 게 실제로 이렇게 긴 쿼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설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 기반으로도 이제 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타겟 코호트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 코호트를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컴페어러터 코호트를 바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카피 오브라고 해서 새로운 코호트 넘버가 따지면서 요 설계가 이제 그대로 요 아틀라스에 복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컴페레이터 코호트는 약물만 스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목만 바꾸겠습니다. 코호트 바꾸고, 아니, 컴페레이터를 의미하는 C로 이제 바꾸고, 이제 other H2 블러커스 이렇게 하고 일단 저장 버튼 눌러서 이 제목을 한번 바꿔주시고요. 여기에서 요 라니티딘 약물을 아더 H2 블로커 약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는 요거는 이제 그대로 저희가 재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 약물을 이제 요거는 이제 라니티딘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는 라니티딘 처방 조건이 없어야지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바꿨고 요 암 진단 조건도 똑같이 이제 익스클루전 조건으로 들어갈 거고 또 여기서 바꿔주셔야 되는 게 이 센서링 이벤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센서링 이벤트를 이제는 라니티딘 처방 기록이 있으면은 코호트에서 바로 나가게 이렇게 센서링 이벤트를 지정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컴페레이터 코호트는 끝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컴페레이터 코호트까지 설정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아웃컴 코호트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컴 코호트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일단은 다 뽑아서 아웃컴 코호트로 이제 뽑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뉴 코호트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아웃컴 any 캔서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 코호트 이제 엔트리 이벤트에다가 이제 컨디션 어커런스를 불러오고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애니 캔서 컨셉 셋 요거를 이제 불러오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아웃컴 코호트는 이제 끝이 납니다. 이 환자가 캔서 진단 기록이 있을 때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코호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렇게 하고 X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아웃컴 코호트 설계까지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설계까지 지금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벌써 11시 11분이라서 제가 보통은 이제 한번 쉬었다가 하는데 그냥 쉬지 않고 끝까지 좀 남은 분들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원래 이제 인시던스 레이 설명드리고 에스티메이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에스티메이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티메이션이 조금 더 통계 분석 실제로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기능이라서요. 이제 에스티메이션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아틀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능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로직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실 수가 있고, 푸아송 리그레션을 쓰실 수가 있고,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컴이 만약에 단순히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그 이분화적인 문제를 풀 경우에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실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컴이 발생한 그 빈도를 기반한 연구를 하실 때에는 이제 푸아송 리그레션을 쓰셔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이 이벤트가 이제 언제 발생했는지 그런 발생 시점에 따라서 이제 생존 분석을 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이제 콕스 리그레션을 돌리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요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웃컴을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웃컴은 그 상대 위험도라고 하는 렐라티브 리스크라고 하는 지표 하나 RR 지표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RR이라고 하는 값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약에 쓰셨으면은 그걸 오드 레시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포화송 리그레션 쓰셨으면은 레인 레시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콕스를 쓰셨으면은 하자드 레시오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쉽게 할 수 있게 그 매칭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빨간 약을 먹은 요 초록색 옷을 입은 타겟군을 뽑아놓고 이 파란 약을 투약한 빨간색 옷을 입은 대조군을 저희가 랜덤하게 이제 뽑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저희는 후양적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이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이렇게 양군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뽑아놓고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교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는 몰랐지만 이 파란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이제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환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초록색 군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덜 나가는 환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무게라고 하는 교란 변수 혹은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교란 변수들을 보정해줘야 되는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는 변수들이 있을 때 그 변수들을 저희가 공변량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공변량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계산하는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제 한 환자별로 이 프로펜시티 그 환자의 성향 점수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 성향 점수를 계산을 할 때에는 보정을 해주고자 하는 공변량들을 정의를 해서 그 공변량들을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결국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서 그 환자가 시험군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게 결국 프로펜시티 스코어라는 성향 점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환자마다 이제 이런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계산이 된 각 환자의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비슷한 환자끼리 이제 매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체형의 환자끼리 이제 매칭이 되고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환자들은 이렇게 많이 나가는 환자끼리 이제 매칭이 되고 좀 날씬한 환자들은 날씬한 환자끼리 이제 매칭이 되고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서 결국에 매칭이 돼서 살아남은 사람들만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칭을 하기 이전에는 요 성향 점수의 분포가 이제 타겟군 같은 경우에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고 컴페레이터군 같은 경우에 요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매칭을 한 이후에는 이 분포가 거의 이제 비슷해지게 되는 이런 분포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틀라스에서는 실제로 요 매칭 방법을 이제 클릭으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칭을 하실 수 있고 혹은 이제 층화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환자 한 명당 이렇게 한 명 혹은 최대 몇 명까지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층화로 스트라티피케이션 방법으로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군, 보통 몸무게군, 날씬한 군 이렇게 군으로 나눠가지고 군별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돌리실 때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하고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인데요.
이제 이걸 굳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미리 컨셉셋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에서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요걸 불러 오셔야지만 요 에스티메이션 설계가 끝까지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꼭 설계를 해 주셔야지 요 기능을 에스티메이션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이제 타겟하고 컴패레이터하고 아예 무관한 컨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라니티딘을 처방을 받든 아니면 다른 H2 블로커를 처방받든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발생률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 군간의 상대 위험도를 1로 가정할 수 있는 아웃컴들을 저희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레이시오가 1로 가정할 수 있는 아웃컴들을 찾아가지고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라고 하는 컨셉 셋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툴은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을 이용을 해서 P 밸류를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P 밸류 보정을 통해서 이 시스테매틱한 에러를 이제 보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이제 문헌 리뷰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 쓰이는 트리트먼트 약물들하고 무관한 그런 아웃컴들을 미리 이제 리뷰를 통해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급적 많을수록 좋고요. 가급적 많을수록 여러 가지 그 예상치 못한 바이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많을수록 좋지만 보통은 뭐 한 20개 정도만 설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한 50개 정도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미리 컨셉셋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상대 위험도가 1로 가정할 수 있는 아웃컴들이지만 요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요거를 상대 위험도가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시험군에서 뭐한 두세 배 더 리스크가 높게 나오는 아웃컴들 요런 아웃컴들을 저희가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개념을 가지고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요 에스티메이션 기능에서는 요거는 이제 아웃컴 컨셉으로 연구자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찾지 않으셔도 이 합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까지만 찾아주셨으면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상대 위험도가 1로 가정할 수 있는 아웃컴들이기 때문에 이 아웃컴들을 통해서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합성을 해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뭐 타겟군에서는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정의했던 그 아웃컴이 발생률이 이제 2배로 합성을 시켜준다든지 혹은 3배로 합성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의 결과를 가지고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합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연구자분들께서 따로 뭐 컨셉셋으로 사전에 구축을 안 해주셔도 연구 분석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지티브 컨트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통계적인 설명들은 이제 이런 논문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티메이션 설명드리기 위한 배경 지식들은 설명을 쭉 드렸고요. 제가 다시 아틀라스 화면으로 가서 실제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티메이션에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아틀라스 화면에서 요 에스티메이션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New Population Level Effect Estimation 요거 이제 써주시고 여기에 이제 요 설계에 대한 이제 제목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에스티메이션은 크게 코호트를 세팅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세팅이라고 해서 이제 분석 조건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세팅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 코호트 세팅해 주시는 부분에서 아까 만들었었던 타겟 코호트, 컴페레이터 코호트, 아웃컴 코호트, 그리고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와 주시는 겁니다.
여기 코드 세팅 부분, 여기 add comparison 버튼 여기를 누르셔서 여기 타겟 코트를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타겟 코트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또 컴페리터 코트 아까 만들었던 거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dd outcome 이 버튼 눌러서 여기 outcome 코트 이렇게 만들었던 거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은 미리 요 컨셉 셋 아까 제가 가장 처음 이제 설명드렸던 요 컨셉 셋 기능을 통해서 미리 이 연구에 쓰일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의 그 컨셉들을 미리 컨셉 셋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뭐 네거티브 제가 이제 튜토리얼용으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요쪽 그 코트들을 불러와 주는 이제 설계 부분에선 끝나게 되고요. 제가 한번 여기까지 저장하고 아까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불러온 게 어떤 컨셉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제가 아까 요 컨셉을 썼는데요. 이제 요런 컨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자가 뭐 라니티딘 처방이든 다른 H2 블로커 처방이든 이런 아웃컴들에 대해서는 상대 위험도가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이번 연구와 진짜 무관한 그런 아웃컴들을 사전에 이렇게 컨셉 세트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 구축하실 때 이 디센던트 컨셉들은 다 안 걸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컨셉들 왜냐하면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으로 설정한 그 컨셉들 간에도 상관관계가 없을수록 좋기 때문에 여기 디센던트는 이제 안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요 에스티메이션, 그 코호트 세팅까지 이제 그 하면 설명드렸고, 요 에스티메이션 그 어널리시스 세팅 하는 부분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에 이제 파퓰레이션 세팅이라고 해서 옵션 값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각각의 옵션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영문으로 쓰여 있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주의해서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런 설정이 있습니다. 요 영문으로 한번 쭉 봐보시면은 이 환자가 타겟 코호트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컴페리터 코호트에도 들어올 수 있고 두 개 코호트에 모두 포함된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양쪽 코호트에 다 남겨둘 것인지 keep all이라고 하는 이런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keep first 둘 중에 먼저 코호트에 들어온 코호트에만 남겨줄 것인지 아니면 remove all 두 개의 코호트에서 다 제외를 시켜줄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remove all로 해서 만약에 타겟하고 컴페리트 둘 다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양 분에서 다 제외시켜주는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remove all로 설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 두 번째 옵션은 타임의 리스크가 시작하기 이전에 만약에 아웃컴이 발생을 했으면은 그 환자를 제외시켜 주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애니스크 시작하기 이전에 만약에 아웃컴을 발생을 했으면은 저는 보통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yes라고 했다고 하면 이 아래쪽에 원래는 없었는데 그러면은 며칠 동안 데이터를 룩백을 해서 조회를 해서 이 아웃컴이 없는 환자만 들여놓을 건가요? 코호트에 하는 조건을 이렇게 준 거고 디폴트로 999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임애니스크 이전부터 과거의 모든 기록을 조회해봐서 다 아웃컴이 없어야지만 포트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이런 옵션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베리에이 세팅 쪽에서는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매칭에 쓰이는 공변량들을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 투 뷰 디테일 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게 디폴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PS 매칭을 할 때에 성별을 공변량으로 매칭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이 그룹 요거는 5세 단위로 끊어서 이제 에이지 그룹으로 이제 공변량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도 양군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고 싶다. 혹은 요런 뭐 인종, 뭐 민족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는 잘 안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 이어 이 환자가 몇 년도에 코호트에 들어왔는지, 그다음 또 혹은 이제 인덱스 번스 몇 월 달에 들어왔는지 이런 정보들도 코베리에스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제 진단받았던 과거의 이제 모든 기록들, 컨디션 어커런스의 모든 진단 기록들을
이제 타겟과 컴페리터군에 다 보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롱텀으로 볼 건지 이제 롱텀은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65일까지의 요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에서 진단받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 공변량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움 텀은 과거 180일까지의 데이터인 거고요. 숏텀은 과거 한 달간의 데이터인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통해서 만약에 약물 기록들을 다 보정 변수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드러그 익스포저의 조건들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 도메인들의 그 환자 기록들을 다 공변량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이제 라지 스케일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할 때에 공변량들을 연구자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을 해주셔야 됐어요. 뭐 아스피린 처방에 대해서 뭐 공변량으로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고 싶은 코베리에이트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정의를 해주셔야 됐다고 한다면 이 방법은 이제 라지 스케일로 단 한 번 클릭만으로 그냥 저희가 뽑아놓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해서 코베리에이트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고,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 스코어들도 계산을 해서 코베리에이트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베리에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익스클루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가 시험군하고 대조군이 차이가 나는 거는 트리트먼트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라니티딘을 처방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H2 블러커를 처방받았는지 그 약물의 차이에 의한 거는 그 군간에 보정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 코베리에이트에 익스클루드를 해줘야 되는 조건으로 라니티딘하고 다른 H2 블러커를 다 포함한 컨셉셋을 하나를 미리 만들어서 걔를 이렇게 제외시켜주는 거에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라니티딘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라니티딘하고 다른 H2 블로커를 하나의 컨셉셋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컨셉셋이 있고요. 요 약물 컨셉들은 PS 매칭을 할 때 공변량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옵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요 컨셉들의 디센던트 컨셉들까지도 다 제외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쪽에 yes라고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환자가 이제 인덱스 데이트에 들어오고 나서 30일 이후부터 365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암이 발생해야지만 저희는 암이 발생한 환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타임 앤 리스크 기간도 설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부분에서 이렇게 매칭을 할 건지 아니면은 스트래티피케이션 층화로 할 건지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저는 매칭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치온 프로펜시티 스코어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 여기 1은 타겟 한 명당 컴페레터 환자를 한 명만 매칭하겠습니다. 1대1로 매칭하겠습니다라는 거고, 만약에 1대4로 매칭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4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1대1로 매칭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이제 매칭을 할 건지 이런 옵션들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아웃컴 모델을 설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로지스틱, 푸아송, 콕스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콕스를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콕스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 옵션은 이제 콕스를 썼을 때에 PS 매칭에서 살아남은 환자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컨디셔널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드 조건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yes라고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컴 모델 세팅까지 하셨으면은 다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은 이렇게 어널리시스 세팅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제가 모든 옵션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록에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옵션이 뭘 의미하는지 다 적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옵션을 이렇게 설정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 조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어널리시스 세팅은 비교적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파지티브 컨트롤 합성도 저는 보통은 안 합니다. 그냥 요게 디폴트가 노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성을 꼭 하셔가지고 컨피던스 인터벌까지 보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yes로 놓고 돌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 파지티브 컨트롤 아웃컴은 잘 이제
합성은 안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에스티메이션 설계가 끝이 나는 거고요. 이렇게 X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설계가 됐으면은 요 설계 결과를 요 아틀라스에서 바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깜빡하고 하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코호트 데피니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타겟 라니티링 코호트를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제네레이션 하셨으면은 제가 아까 요거 제네레이트 버튼을 눌러놨잖아요. 그리고 요게 돌아간 결과인데요. 요 조건들을 다 만족한 환자가 44,000명이었고, 요 뷰 레포트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스위치 투 어트리뷰션 눌러보시면, 요 각각의 조건들에 의해서 몇 명이 탈락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총, 그 퍼넬 차트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요런 결과를, 요 코호트 데피니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요 에스티메이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계를 하셨다고 하셔서 요 결과를 바로 여기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까지만 아틀라스에서 하시고 만약에 피더넷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원래는 어떻게 이걸 설계를 구현을 하셨냐면은 여기 유틸리티 탭에 가셔가지고 요 설계를 R 패키지로 각각의 노트북에 다운로드를 받으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연구자의 노트북에서 요 R 패키지들을 R 스튜디오에서 환경을 구축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 주셨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실행을 돌리기 위해서는 막 DB 접속 정보라든지 그런 DB의 스키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연구자분들이 개인들이 이런 옵션들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RStudi오에 이 R 패키지를 돌리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 피더넷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설계한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피더넷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피더넷에서 요 마이 프로젝트라는 요 공간까지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import from atlas 요 메뉴에서 제가 설계한 에스티메이션 패키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요 import from atlas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오픈 데이터베이스 1에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놨고요. 요 아틀라스를 셀렉트를 하셔서 여기에 이제 에스티메이션 항목들에서 쭉 요 아틀라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에스티메이션들이 이제 쭉 뜰 겁니다. 그러면 요 튜토리얼 1 요게 제가 지금 아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클릭을 하시고 컨펌을 누르시면은 요 아틀라스가 만들어준 요 설계 정보들이 저장된 R 패키지가 요 피니시가 되면은 이제 요 피더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요 R 패키지가 요 zip 파일로 딱 올라와진 겁니다. 피더넷에. 이렇게 잘 올라와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요거를 여기 execute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R 패키지를 돌릴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뜨는 겁니다. 지금. 제 교육용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이제 돌릴 수가 있고요. 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아까 히라 2012년부터 뭐 17년까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오픈 데이터베이스 1에 히라 2017년도 데이터베이스에 요 코드를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잘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요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은 요 R 패키지가 요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를 향해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개 병원에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개 병원의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들이 쭉 뜰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 병원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만약에 3번이 다른 병원 데이터베이스다라고 가정한다면 3번에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시고 한 번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요 한 개의 아틀라스에서 설계를 한 요 에스티메이션 설계를 굳이 다른 병원의 아틀라스에 복사해서 돌리실 필요가 없이 요 피더넷에서 바로 한 번에 요 여러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요 설계 조건을 한 번에 돌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밋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요 그 R 패키지가 요 여러 개 병원에 한 번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게 돌아가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돼요. 요게 이제 러닝이 되면은 이제 요 R 패키지가 이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간 결과만 이제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튜토리얼 제가 미리 돌려놓은 결과들 한번 이렇게 잘 돌아갔으면 여기 스테이터스에 이게 completed라고 뜰 거고요. 여기 리절트 쪽에 요 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 잘 돌아간 이 결과 파일들을 이제 파일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esult.zip 파일을 이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 이제 이 결과 파일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샤이니 버튼을 눌러서 이 결과를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연구의 해저드 레이시오가 몇이고, 컨피던스 인터벌이 어떻게 나타났고, p-밸류가 몇이고,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줄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 연구의 이제 검정력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어트리션,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몇 명의 환자가 탈락을 하였고, 실제로 콕스 리그레션에 쓰인 환자 수는 몇 명이었고, 이런 어트리션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 환자의 기본 캐릭터리스틱들을 쭉 보여줍니다. 이게 PS 매칭 하기 전과 이후에 이 타겟과 컴페리티의 이런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저희가 했을 때 매칭을 만든 그 리그레션에 대한 정보들, 그 리그레션 수식에 들어간 앞에 베타 값들이 쭉 코베이별로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이런 디스트리뷰션도 나오고, 요 각각의 PS 매칭에 쓰인 코베레이트들의 밸런스, PS 매칭하기 전과 이후에 그 밸런스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이불이 깔리듯이 쭉 매칭하고 난 이후에는 요 아래쪽에 쭉 이렇게 되면은 매칭이 비교적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시스테매틱 에러 쪽에서는 아까 저희가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 설정해 줬는데, 그게 95% 컨피던스 인터벌 이내에 실제로 해저드 레이쇼가 1로서 얼마나 잘 작동을 했는지, 요 깔때기 요 안에 이렇게 잘 들어오면은 요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들이 잘 보정을 해줬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요 카플라마이어 플랫도 이렇게 뽑아줄 수 있습니다. 요 빨간색의 라니티딘의 곡선하고 요 컴페레이터 쪽에,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라니티딘 군이 다른 H2 블로커 군에 비해서 이 캔서에 대한 리스크가 더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생존 분석했을 때 해저드 레이쇼는 이제 타겟군이 더 낮게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 분석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에스티메이션의 기능, 콕스 리그레션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티메이션 기능이었고요. 인시던스 레이트 기능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타겟군하고 컴페레이터군을 뽑아놨는데 요 환자들 중에서 단순하게 타임 앤 리스크 기간 안에 요 아웃컴이 몇 명이 발생했는지 그 발생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은 막 PS 매칭도 하고 콕스 리그레션 모델도 만들어서 이제 아웃컴 발생을 예측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했던 거면은, 요 인시던스 레이트 기능은 이제 단순히 실제로 코호트 뽑아놓은 거에서 아웃컴이 몇 명이 발생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타임 앤 리스크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돌아간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히라 2017년도 데이터베이스 돌아갔을 때 이 라니티딘 군에서 아웃컴이 이제 몇 명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고, 이제 라니티딘 군 3만 7천 명 중에서 캔서가 발생한 환자들과 608명이었고, 이 프로포션은 이제 1000명으로 환산했을 때 이제 1000명 중에서 16명이 캔서가 발생했고, 이제 타임 앤 리스크 16,900명이 900년이겠죠. 저희가 타임 앤 리스크를 아까 인덱스 데이트 플러스 30일에서부터 플러스 365일로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타겟에 속한 환자들의 모든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이 합산된 기간이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되고, 이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000년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1002년 동안에 몇 명의 환자들이 이 캔서가 발생했는지, 1000년 동안에 35.9명이 이제 아웃컴이 발생했다라는 정보가 이제 레이스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포션은 요 케이스 608 나누기 37,900 한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하면 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 608명을 요 타임 앤 리스크 16,931 이얼수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하면은 요 35.9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는 타겟에서의 결과고, 컴페레이터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타겟에서 실제 발생이 1000명당 16명이었는데 컴페레이터는 1000명당 18명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발생률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인시던스 레이 기능입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은 3시간을 이제 풀로 해서 설명드리는 좀 부분들인데 2시간 반, 2시간 20분 정도에 좀 압축해서 설명드리느라고 막판에는 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빨랐는데요. 음, 요거는 이제 실제로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부터 이제 찾으실 텐데, 그 아테나 사이트가 이제 여기입니다. 아테나.odyssey.org. 여기 가셔서 이제 표준 용어가 뭔지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옴옵 CDM 5.3.1 버전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각 테이블들의 스페시피케이션이 이제 여기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오디시에서 작성해 놓은 이 테이블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테이블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는 이제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 저희 이제 강의 내용들이 저희 에비든의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 영상을 한 번 더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이제 유튜브 채널로도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이제 북 오브 오디시라고 해서 요 오디시 생태계에서 만든 요 연구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요 북 오브 오디시 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영어 원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제가 쭉 설명드렸던 요 내용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하실 수 있는 책까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